안녕하세요. 자,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좀 오늘은 중간부터 볼까요? 527페이지. 527페이지. 오늘 오전에 배웠던 무효와 취소에 관련된 기출문제부터 보죠. 시간이 가면 또 까먹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집 527페이지. 찾으셨죠?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그렇죠? 2번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3번 부척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 유효 무효. 척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이유 103조 위반에 무효. 4번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 양도 계약도 103조 위반에 무효. 됐죠? 문제는 5번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 칠판 타인의 권리를 사고 팝니다. 타인의 권리 사고 파는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 끝. 됐습니다. 5번 지문이 그 얘기야. 타인 소유에 대한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 법조항 찾아보세요. 569조. 법조항 찾습니다. 569조. 제목 뭐예요? 타인의 권리 매매. 읽어볼게요. 시작. 매매의 목적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뭐해서 취득해서 이전하면 됩니다. 따라서 타인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기출문제집 나와 16회 기출문제는 답은 5번이에요. 자, 2번 갑니다. 갑은 토지거래가 구역 내의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갑은 관할관청의 허가 있기 전 구청의 허가 있기 전이라면 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따라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약이 뭐면? 무효라면 법적으로 이행 청구 안 돼요. 따라서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습니다.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지정이 뭐 되면? 해제되면 뭐로 확정? 유효로 확정. 기억나세요? 그래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가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배우셨어요? 3개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1번 첫 번째 뭐? 구청에 뭐? 허가받으면 유효 확정. 두 번째는 지정 해제되면 유효 확정됩니다. 세 번째는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효 확정. 그 중에 2번이 시험에 나왔네. 3번 당사자 쌍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라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칠판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언제 무효로 확정됩니까?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몇 개? 6개 정도는 내용은 몰라도 6가지 정도는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첫 번째 뭐? 처음부터 허가를 뭐 하거나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계약의 내용이라면 무효 확정. 6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 계약이 되면 무효 확정. 두 번째는 구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무효 확정되고, 세 번째는 일방 또는 쌍방이 명백하게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무효 확정. 세 번째가 그거네. 쌍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뭐하면? 표시하면 무효 확정됩니다. 칠판. 네 번째는 뭐든가요?
그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돼 버리면 무효 확정. 여섯 번째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 확정. 무슨 일이 있다도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자, 4번 질문. 갑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계약 자체 해지 안 돼요. 자, 5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을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계약이 유효화될 여지가 있으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저랑 읽으실 때 제가 읽는 속도가 느리세요? 빠르세요? 적당하세요? 제 얘기는 뭐냐면 2번, 5번 읽었잖아요. 제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 문구가 빠르세요? 적당하세요? 늦으세요? 적당하게 들리셔야 합니다. 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을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잊고 있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유동적이 남아있으면 시험 떨어져요. 우리 시험은 시간 내에 푸는 걸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24시간 주면서 40문제를 풀라고 하면 여러분 다 맞추세요. 아니, 뭔 얘기냐면 우리 시험을 1년을 주면서 40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민법 공부를 한 사람이든 민법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1년 동안 풀어보세요. 즉 2024년 1월 8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집에서 1년 동안 40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 공부를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다 맞춥니다. 다 맞춰요.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다 맞추냐고? 한글이잖아. 1000번 읽으면 한글은 뜻이 드러나. 우리 시험은 40문제 40분에 푸는 게 목적이에요. 아셨죠? 5번 지문 있고 쭉 가서 있다 없다를 골라야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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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가서 읽으면 시험 떨어져요. 지금부터 연습 안 하면 내가 공부에 합격한지 안 한지 잘 보셔야 돼. 어려워요. 시간 내에 푸는 게 목적이라고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시간 내에 못 푸시면 허다해. 세워라, 내워라 풀고 있어. 1교시 회계 시설 80문제를 100번 줄 텐데 회계 푸는데 벌써 20번 푸는데 70분 갔어. 떨어졌어. 100%. 연습이 안 돼 있어. 이것이.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의미 없어요. 시험 의미 없으니까 제가 읽을 때 저랑 못 따라오면 내가 읽는 속도가 좀 문제가 좀 있구나. 왜 한 지문을 6번 읽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될 때는 될 때까지 문제를 보셔야죠.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야. 그러니까 민법은 의미를 알면 문제가 쉬워질 의미를 보면 한없이 어려워지니까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겠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틀린 이유는 뭐라고요? 2번, 1번 틀린 이유. 무효다. 무효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3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합니다. 옳지 않은 건 1번 갑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 몇 조입니까?
109조 감사합니다. 109조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니까 갑과 을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 2번 갑이 착오에 빠졌지만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거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맞고요. 3번 갑과 을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추인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없나요? 추인할 수 없습니다. 옵니다. 자, 4번 갑과 을의 사이의 계약이 뭡니까?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 계약이 처음부터 뭐라고요? 무효라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뭐라고요? 무효랍니다. 처음부터 뭐라고요? 무효라면 채권 채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자, 5번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을은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7판 누가 누구를 사기쳤어요? 5번 지문 누가 누구를? 누가? 을이라는 본인의 정상적인 병이라는 누가? 대리인이 누구랑? 갑이라는 누구랑? 상대방과 저는 을의 대리인 병이라고 현명하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대리인이 계약의 상대방 갑을 뭐 했다고요? 사기쳤다고. 그런 경우에 사기당한 갑은 요 계약을 1번 본인 을이 대리인이 사기친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이 상대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번 일을 시킨 본인 을이 그 사기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1번, 2번. 다시 천천히. 일을 시킨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상대방 갑과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다. 사기당한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일을 시킨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이 언제든지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하고 일을 시킨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까? 답은 1번이야 2번이야? 현명했습니다. 1번 2번 1번 이유 사기친 놈하고 본인은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있는 자. 따라서 A는 누가 아니라고요? 3자가 아니므로 그 사실을 본인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계없이 다른 말로 설사 본인이 모여도 선이 그리고 모여도 무과실이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보기 5번이에요. 보기 보세요.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 본인이 병의 기망 사실에 대해서 밑줄 뭐 했다? 알 수 없었다. 칠판에 뭐? 선이 무과실이어도 사기당한 갑은 계약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조항 다시 보세요. 법조항 110조. 민법 110조 1항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항과 2항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1항과 2항의 차이는 1항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2항은 상대방이 아니라 3자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는 없고 어느 경우에 하나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뭐한다? 취소한다. 그럼 따라서 지금 사안의 사기는 상대방이 사기친 거라고 그랬어? 아니면 3자가 사기친 거라고 그랬어? 대리인은 누가 아니므로? 3자가 아니므로 이 항에 의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몇 항에 의해서 1항에 의해서 이놈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니까 상대방의 사기강박이니까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이해하시라고 했습니다. 얘기 끝. 그렇게 보시면 3번의 정답은 4번 뿐이에요. 자, 오른쪽 4번 지문. 오른쪽 4번 옳지 않은 것.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뭐랍니까?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다. 5. 2번 무효인 매매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성립한 때니까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무효이다라는 겁니다. 5입니다. 3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타인 권리 매매. 매매의 목적이 타인에게 속했다. 뭐라고요? 타인 권리 매매. 연습 다시 아까 봤던 569조 다시 읽으셔. 569조 제목이 뭐라고요? 타인 권리 매매. 읽으세요. 매매의 목적이 타인에게 속했다.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4번에 3번 틀렸네요. 4번에 3번 틀린 이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뭐 했다? 속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타인 권리 매매다. 이 계약 유효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면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무효 중에서 추인할 수 없는 거 세 가지 달달해 옵니다. 추인할 수 없는 무효 세 가지. 첫 번째 뭐? 강행규정 위반.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두 번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다. 세 번째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다. 끝. 됐습니다. 5번. 4번에 5번. 처음부터 뭐래요?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효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뭐라면? 무효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끝.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만 정답입니다. 끝. 자, 이제 취소로 갑니다. 칠판 보세요. 법에 이렇게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이 취소는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소급표가 있는 게 원칙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취소도 덜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습해보죠. 우리 5조에서 뭐 배우셨냐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체결한 법률행위를 5조 2항에서는 미성년자 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8조에서는 또 뭐 배웠냐? 8조에서는 특정한 영업을 미성년자가 뭘 받았으면 허락받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런데 8조 2항에서는 이 특정 영업 허락을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법조항 다시 보세요. 법조항 다시 5조 2항
5조 2항. 오조 2항 뭐라고요? 5조 2항. 읽으세요. 전항의 규정이 위반했다. 뭐라고요? 칠판. 뭐라고? 법정들의 동의 없이 차결한 법률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전항 규정 위반했다고요. 동의 없이 차결한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8조 2항 읽으셔. 8조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네. 칠판. 허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동의 없이 체결한 이 법령이 취소했다. 이 취소는 언제부터 무효? 언제부터 무효?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특정 영업의 허락의 뭐는 취소만큼은 소급표 있다, 소급표 없다. 소급표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지만 취소라고 표현하지만 그 취소가 소급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지금. 그래서 5조의 취소는 뭐가 있지만 소급표가 있지만 8조의 취소는 소급표가 없어요. 얘기 끝. 얘기 끝. 이거 일일이 적을 수 없어. 칠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취소가 됩니다. 뭔 얘기예요? 법원에서 재산관리인 선임한 것을 뭐 했다고요? 취소했다고. 요 취소에 소급표 있나요? 소급표 없나요? 소급표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뭔 얘기야? 여기서 재산관리인이 뭐 했다고요? 선임되고 나서 여기서 법원에 뭐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요 선임 결정이 뭐가 돼버리면 취소가 돼버리면 앞으로만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뿐이지 요 취소가 소급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설사 선임 결정이 뭐 되더라도 취소되더라도 그 전에 했던 이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라고 어제한 것 같아. 어제. 실종 선고도 취소할 수 있죠. 언제 실종 선고 취소합니까? 살아 돌아왔거나 또는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 선고 취소한다. 요 취소 소급표 있나요? 소급표 없나요? 소급표 있다. 원칙은 따라서 선고 전의 상태로 모두 돌린다. 다만 취소가 되더라도 언제부터 언제? 선고 후 취소하기 전에 선의로한 행위라면 이때는 소급하지 않는다. 다시 법인 배우실 때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해준 것을 취소할 수 있죠. 법인 배우실 때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해준 것을 취소할 수 있잖아. 이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뭐라고 한다? 취소하라 부른다. 언제 설립허가 취소됩니까? 경우에 3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두 번째 설립 조건 위반하거나 세 번째는 공익을 해왔다면 설립허가를 뭐한다? 취소. 뭘로 끝난다고요? 취소. 소급표 있나요? 소급표 없나요? 소급표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파 죽겠어요. 아 진짜 머리 아파. 언제는 취소가 소급표가 있고 언제는 취소가 소급표가 없으며 언제는 취소가 소급표가 없으며 언제는 취소가 소급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언제는 소급표가 취소가 되면 소급표가 없기도 하더라. 머리 아프다. 아플 필요 없다. 의미를 깨달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됐어요 지금? 다시 잘 보셔. 매매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됩니다. 소급표 있다, 소급표 없다. 소급표 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근로 계약이에요. 고용 계약입니다. 요게 사기를 이유로 만일에 취소가 돼 버리면 근로 계약이나 고용 계약은요. 소급표가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을 판례예요. 일반적 계약은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지만 무슨 계약은 근로계약은 고용계약은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소급표가 없어요. 제 말 이해하셔야 돼. 이유는 뭐냐 보셔봐. 여기서 여러분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월급 받았습니다. 월급 받았어요. 월급 받았습니다. 월급 받았습니다. 근로 제공하고 월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저 근로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뭐가 되면 취소가 됐을 때 이 취소가 뭐 해버리면 소급해버리면 무슨 문제 생겨요? 받았던 월급 다 토해내야 돼. 근로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가 돼버리면 뭐라고요? 부당이득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월급 다 토해내야 돼.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계약의 특성상 근로계약과 고용계약만큼은 취소가 되더라도 소급표 없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이제 5번 지문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소급표에 인정되지 않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법원이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허가가 뭐 됐다고요? 취소가 돼버리면 이건 소급표가 없습니다. 1번 실정선고 취소 소급표 있습니다. 2번 착오 취소 소급표 있고요. 3번 사기강박 소급표가 있으며 5번 취소 소급표 있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 2번 3번 5번을 뭐라고 합니까? 2번 3번 5번을 뭐라고 불러? 오늘 배웠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2번 3번 5번을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뿐이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도 됩니다. 6번에 1번 올해 기출 문제고요. 올해 기출 문제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뭐 한 경우? 취소한 경우 무슨 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몇 번 추인이라고요? 추인의 종류는 3가지 있다.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두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 세 번째 무권대리 추인이 있다면 몇 번 추인할 수 있다? 2번 추인. 다른 말로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2번 질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뭐 하기로 했다면 배제하는 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 확정입니다. 옳고. 4번 질문. 집합 채권 양도가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무효라면 채권자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서 추인할 수 없느냐? 잠깐만. 추인할 수 없는 건 몇 개 있다고요? 3개뿐. 하나 뭐? 강행규정 위반. 두 번째 103조 위반. 세 번째 104조 위반이다. 그러면 이 경우라면 집합채권 양도가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이건 강행규정 위반도 아니고 103조 위반도 아니고 불공정한 것도 아니므로 이건 추인할 수 있습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도 103조 위반도 104조 위반도 아니니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어요. 지금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합니다. 옵니다. 칠판 보세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유효 무효. 알았어. 다시 합시다. 천천히. 법률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는 것과 처분행위로 분류할 수도 있다. 물론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도 분류할 수 있고 법률행위를 생전행위와 사후행위로도 분류할 수 있고 법률행위를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요즘 법률행위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무슨 행위와 무슨 행위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의무부담행위 얘가 뭐냐? 채권행위가 이게 의무부담행위고 처분행위는 전형적으로 물권행위가 처분행위이고 하나 더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처럼 준하여 취급되는 것을 이걸 준물권행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물권행위도 처분행위이고 준물권행위도 처분행위입니다. 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법률행위하고 있어요. 따라서 채권행위도 법률행위이고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이고 준물권행위도 법률행위다. 다만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에 비해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채권행위는 무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위이다. 두 사람 사이 무슨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의무가 남아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도금 지급 의무가 있고 잔금 지급 의무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를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건 약속이라 불렀고 처분행위를 약속을 지키는 이행이라고 부른다. 약속과 지키는 것은 별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약속하는 것을 대부분 지키는 편이세요? 약속하는 것을 대부분 지키지 않는 편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속한 거 거의 안 지킨다. 우리는 약속한 거 거의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이래 사람이다. 오늘 공부는 12시까지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미 몸은 8시에 자고 있더라. 여러분 약속한 거 지켜 안 지켜? 지켰으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니신가? 아니세요? 새해 맞아서 담배를 끊기로 약속했습니다. 저 담배 피고 있다, 안 피고 있다? 피고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약속은 약속이고 이행은 나는 도대체 여러분의 마인드가 왜 여러분만 나는 법 없이다.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대부분 약속한 거 거의 안 지켜. 근데 나는 약속한 거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약속과 이행은 다른 문제라고. 누구나 계약할 수 있지만 누구나 지키는 건 아니야. 다시.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물권행위이고 준물권행위 예우라고 그랬어요. 준물권행위 예우 뭐 있어? 증명책과 양도는 전형적인 준물권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이 의무부담행위이고 어떤 것이 처분행위인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계급품 몰면서 구별한 이유가 뭐냐? 구별한 이유가 의무부담행위는 이행해야 될 뭐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뭘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이행하셔야 되고 잔금 이행하셔야 되고 소유권 등기 넘겨줘야 한다. 근데 처분행위는 이미 끝냈어.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해야 될 게 없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 권한이 없는 무관한자가 의무부담행위했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의무부담행위인데 권한이 없대요. 유효, 무효. 유효. 권한이 없는 의무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제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LA 가봤냐? LA는 가봤대. 로스앤젤스는 가봤냐? 여기는 안 가봤대.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의무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우리 오늘 시간에 하고 있는 타인권리 매매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무권한자의 의무부담행위다라고 수업 시간에 계급품 물고 얘기했다고. 요즘 인터넷 댓글란에 난리나. 너 강의할 때 제발 짜증 좀 내지 말라고. 네 소리 듣기 싫다고. 제가 짜증을 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 아니면 짜증을 안 내야 사람이지?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수천 번 얘기하는 것이 대답을 안 하면 짜증낸 거 아니에요. 다만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강조. 남의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은 팔 권한 없잖아. 남의 집을 내가 왜 팔아? 나는 남의 집을 팔 권한이 없어. 그래도 뭔 뭐 있어? 매매계약 했다고. 왜? 매매계약이 의무부담행위니까. 그럼 나중에 뭔 말 하면 돼?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유효, 무효? 유효. 칠판.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처분행위는 권한이 없으면 무효야. 등기가 넘어가는데 뭐 어떻게 권한이 없으면 돼? 내용이 틀려. 헷갈린데 이거 헷갈리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이거 모르는 거야. 처분행위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행위는 권한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잠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무권대리라니요. 왜 그러셔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자꾸 보셔야 돼. 타인의 권리를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라고 부른다고. 무효입니다. 잠깐만 다시 연습을 해보자. 다시 연습해 봅시다. 아니 적지 마. 적어서 뭐 할 거야?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올해 3살짜리 3살짜리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놨어. 이 집 누구 집이야? 3살짜리 집이라고 지금. 자, 3살짜리 얘가 3살 먹었습니다. 그러면 세뱃돈 몇 번 받았겠어? 세뱃돈. 3번 받았겠잖아. 세뱃돈 3번 받은 거 모아가지고 집을 샀다? 아니면 아버지가 3살짜리 앞으로 집을 사줬다? 그래, 사줬어.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친권자가 3살짜리 앞으로 집을 사줬어. 그래도 이 집은 누구 집이야? 얘 집이에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집을 팔아먹어. 뭐라고 팔아먹어야 돼? 뭐라고 팔아먹어야 돼? 저는
집주인의 누구다? 대리인이다. 라고 하고 팔아먹어야 돼. 근데 누구 집이래? 자기 집이래. 이거 자기 집이야? 아니라고. 남의 권리를 내 집이라고 팔아먹었잖아. 이게 이런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하든 지금. 그러니까 요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요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것이 이거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3살짜리 등기 좋겠다. 3살짜리가 어떻게 집을 가질 수 있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 1살짜리라고 나오면 1살짜리가 등기할 수 있나? 돈을 모았나? 그럼 태어날 때부터 돈을 모아짓는 건가?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누구 집이라고 법적으로? 얘 집이라고.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팔아야 돼? 정상적으로. 저는 집주인의 아버지로서 법정 대리인입니다. 라고 팔아먹어야 돼. 근데 뭐라고 팔아먹는다고? 내 집이에요.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요게 이거라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을 처음했다고. 유효무효. 뭐요라고. 애우셔요. 자, 질문. 좋아.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했을 때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화낼 겁니다. 자, 알았어요. 무권리자의 취업은행이 무효 맞아요? 자, 질문. 요거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시간 3초 드립니다. 무권리자의 취업은행이 무효라면 추인할 수 있어 없어? 3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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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추인할 수 있어? 1번, 2번, 3번이 아니어도 그렇잖아. 1번 뭐? 강행규정. 2번 반사회적. 3번 불공정.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추인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눈치채라고 3초 드립니다. 그래서 3초. 몇 초? 5초도 말고 3초 드린 이유가 뭐라고? 추인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개 있다고? 3개. 하나 뭐? 강행규정. 두 번째 103조. 104조. 아니잖아. 있다고. 자, 됐죠? 자, 추인의 종류 몇 개 있어? 형님 왜 그러셔 지금? 3개 있잖아. 3개. 추인 종류 몇 개 있다고? 3개. 1번 추인 뭐야? 감사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2번 추인. 무효행위 추인. 3번 추인. 무권대행위 추인. 자, 이 추인. 1번 추인, 2번 추인, 3번 추인 찍으셔. 확률 33%. 감사합니다. 2번 추인 아닙니다. 확률 50% 줄었습니다. 1번, 3번 중에 이제 고르시면 돼. 감사합니다. 3번 추인입니다. (27회) 나올 걸로 적극 추천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시로 소급해서 요요 확정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6번에 보세요. 6번에 4번. 6번에 4번 첫 번째 단어 무권리자의 취업은행이 밑줄. 그러면 무권리자의 취업은행이는 칠판 유효 무효. 유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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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추인할 수 있어? 그렇잖아. 추인은 무권리자나 상대방에게 해도 됩니다. 이 말이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추인의 성격이 몇 번 추인이라고요? 3번 추인 뭐라고요? 무권대행위 추인입니다. 됐나요 지금? 거기까지 보시고 기본서 좀 있으면 펴입니다. 기본서 펴보세요. 기본서 펴보세요. (309페이지) 309페이지 보충학습 별표. 기본서 309페이지의 보충학습 별표.
제목이 뭐예요? 제목 무관한자의 처분행위 추인. 됐어요? 3번에 1번. 3번에 1번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뭐하면? 추인하면 무권 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에 이 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 대리 추인 몇 조? 몇 번째 추인? 세 번째 추인에 관한 민법 130조, 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뭐 할 수 있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한 때 밑줄 뭐하여? 소급해서. 그래서 시험 질문에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소급해서 추인이다. 워낙 중요한 판례로 보여지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다시 문제지 보세요. 6번의 답은 3번이긴 하지만 4번 판례가 워낙 중요했습니다. 6번에 5번. 6번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는? 추인은. 취소권자가 행위가 취소할 수 있음을 밑줄 알고 하여야 됩니다. 옵니다. 요건 뭐냐? 자, 보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 칠판 보세요. 기억을 안 나시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뭐 된다? 확정된다. 이랬을 때 유효로 확정되기 위해서 이 추인이 갖춰야 할 추인의 요건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 1번 추인은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유효로 확정된다. 두 번째는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면서 알면서 추인해야 유효로 확정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얘기가 5번 지문이네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는?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면서? 알면서 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 지문이 맞아요. 지금 오른쪽 7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뭔 소리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유효야. 취소해야 무효입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었다면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맞죠? 142조 법조항 그대로고. 3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뭐 했다면? 취소했다면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한 책임이 있죠.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뭐라고요? 현존 이익 반환이니까 옳은 얘기고. 5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란 약정은 밑줄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추인했다면 언제부터 유효라고요?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했다면 소급해서 유효입니다. 틀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유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 없습니다. 그 얘기고. 5번 다시 또 나왔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정답.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페이지 넘어세요. 8번.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뭐랍니까?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법조항 그대로. 일부 무효. 원칙이 뭐라고요? 전부 무효. 2번.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137조는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 137조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3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다면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 헛소리. 언제부터? 그때부터. 소급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상대방이 확정되었다면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법조항 그대로. 142조 펴세요. 142조 펴세요. 142조. 142조 제목 취소의 뭐? 상대방. 읽어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 되었다면? 확정되었다면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8번에 4번 똑같죠? 똑같잖아. 한 장 앞으로. 7번에 2번 똑같잖아요. 7번, 2번 똑같잖아. 법조항 그대로 줘. 근데 문제는 이게 법조항이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7번에 2번, 8번에 4번 법조항 똑같이 줘 지금.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8번에 5번.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뭐 했다면? 추인했다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더 이상 법률행위를 뭐 하지 못한다고요? 취소하지 못한다. 일단 뭐 했다면? 추인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얘기 끝났습니다. 9번에 1번. 9번에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다음 표현 잘 보셔. 이의를 뭐 했다면? 보류했다면. 추인이다. 추인 아니다. 추인 아니다.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 추인 사유 전이경 담치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보류했다면 그때는 추인 아니에요. 1번 문제였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한다면? 취소한 경우라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무슨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뭐가 있어야?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이다.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4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뭐 했어요? 해제하였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이 뭐 되었어도 해제되었어도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가분적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옵니다. 끝. 칠판. 자, 오늘 우리는 전체 법률행위 중에 이 중에서 요 부분만 일부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법률행위의 뭐에 대하여? 일부 무효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137조에서 일부 무효 원칙이 뭐라고요? 전부 무효이고 다만 가불할 수 있고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 무효 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지금 5번 지문은 이게입니다. 이번에는 전체 계약 중에서 요 일정한 부분이 일부 취소 사유래요. 뭐라고요? 법에는 뭐 나와 있다고요? 일부 무효. 오늘 배울 때 일부 취소에 대해서 첫 번째 민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규정 안 배웠어요 이것은. 일부 취소는 규정 없어요. 우리 민법은 뭐에 대해서만? 일부 무효만 규정한다. 일부 취소는 규정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일부 취소에도 그대로 유추해서 적용시켜줍니다. 따라서 일부 취소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전부 뭐한다? 취소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고 가분할 수 있고 당사자의 무슨 의사?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때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가 보기 5번 지문이에요. 지금 판례가. 보기 5번.
가분적 법률행위 일부 외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무슨 의사,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도 문제 없습니다.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10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